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대 안철수 구도입니다. 아니 친윤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갈등 구도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의 국정 철학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본적인 정책 기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안 의원이 윤 대통령과 달리 사드 추가 배치에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던 점을 꼽았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안 의원이 그동안 대통령실 기조와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꽤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헬로윈 참사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여러 번 공개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선수습 후 경질 기조와 엇박자를 보인 건데 민주당의 요구와 내용이 같았습니다. 장황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 의원이 자신은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윤 대통령도 안 의원과 함께 가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는 한 여권 관계자는요. 대통령이 윤한 연대라는 말을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고비마다 어떤 윤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안 의원에 대해 실망한 사건들은 또 있었는데요. 우선 인수위 시절 만 하루 동안 잠적했던 사건이 꼽힙니다. 안 의원 측 인사들이 초기 내각에 많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의성으로 인수위원장이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건데요.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이 공직을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냐면서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 출범 초기에 복지부 장관직을 제안받은 뒤에 일주일이나 뭉구적거리다가 거절하고선 최근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안 의원이 거짓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한테 제시를 했죠. 장관, 아주 높은 장관 하나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이 합당 과정에서 이자를 추가로 갚아달라고 한 논란은 어떻습니까? 네, 대선 비용의 경우 득표율이 10%가 넘으면 절반을 반환받고 15%를 넘으면 전부 돌려주는데요. 당시 단일화 직전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은 10%를 밑도는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차피 단일화 없이도 돈을 못 받을 상황이었고 단일화로 70억을 포기했다는 논리가 맞는 해명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대 안철수 구도의 느낌표는 핵심은 진정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당원들이 원하는 차기 당대표는 윤심을 파는 사람보단 윤 정부의 성공을 이끌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침묵하는 조국 옹호자들입니다. 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말이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공식 반응조차 내고 있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은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나온 건데요. 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나올 때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사들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났는데도 민주당은 조국의 조자도 꺼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게 정말 조국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민주당 내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웬일인지 별 말이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요.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때 가슴이 턱턱 막힌다고 했던 김남국 의원,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 통제 역할을 포기했다고 했던 김용민 의원, 그리고 조 전 장관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던 추미애 전 장관, 이 셋인데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겁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조 전 장관은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상징처럼 최근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국 수호 의원들은 갖가지 변명으로 조 전 장관을 감쌌는데요. 2020년 김남국 의원과 김어준 씨가 참여한 조국 백서를 보면 입시 문제는 관행이라고 했고요. 딸의 부산대 표창장 위조 의혹은 말로 부탁해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위조할 필요가 없다면서 위조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이 정말 불합리하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것은 정치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하지만 어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 판결문을 보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난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이어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국 수 의원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대표는 사실 2020년에는 조 전 장관을 옹호했지만 대선을 앞둔 2021년에는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선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도적으로 나섰던 분들의 좀 더 치열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침묵하는 조국 옹호자들의 느낌표는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은 3년 만에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오늘 장외 집회에 나갔습니다.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 EJ, 이재명으로 이재명을 제압한다 이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SNS를 애용하고 자신의 과거와 싸우는 모습까지 두 사람은 닮았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하는 조국 사태 2탄이 현실화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